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나성훈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해 발표하기에 앞서 코로나19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의 정확한 명칭은 사스코브2이며 코로나의 코, 바이러스의 BI, 질병이라는 뜻의 디지즈의 D, 최초 발견 연도인 19년도를 따와 코비드-19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하여 세포 표면의 ACE2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그 후 세포 내부로 유전체 RNA를 삽입하면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하여 RNA 복제를 시작하고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를 통해 증식된 바이러스는 세포 내부의 손항을 통해 세포 외부로 배출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이가 발생한 경우 ACE2 수용체와 더 결합이 잘 되거나 변화한 스파이크 단백질로 인해 기존의 백신 효과가 감소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델타 바이러스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9개의 돌연 변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더 높은 전파성과 백신 중和반응을 감소시키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러스의 변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는 다음과 같이 위험도에 따라 모니터링 중인 변이, 관심 변이, 우려 변이, 고위험 변이로 분류합니다. 모니터링 중인 변이에 지정된 변이에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빠른 전파 속도를 가지지만 국가 내에서 더 검출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파되고 있어서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지 않는 변이를 포함합니다. 관심 변이는 이전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험이나 예방접종으로 생성된 항체 중和반응이 약화되고 치료 효과가 감소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변이입니다. 우려 변이는 더 빠른 전파력이나 심각한 증상, 체내에서 생성된 항체 중和반응이 현저한 감소가 나타나는 변이입니다. 고위험 변이는 이전에 유행했던 변이보다 예방이나 치료의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변이입니다. 이와 같은 분류법은 국가나 기관에서 판단하는 바이러스의 유행 수준이나 속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 종류에 따라 판고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명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공식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발생하고 강력한 변이일수록 알파, 베타와 같은 앞쪽의 그리스 문자를, 나중에 발생하고 약한 변이일수록 엡실론, 에타와 같은 뒤쪽의 그리스 문자를 이용하여 명명합니다. 왼쪽 그림은 WHO 기준의 모니터링 중인 변이이고 오른쪽 그림은 미국 질병예방센터 기준의 변이입니다. 2021년 10월 4일 기준으로 미국 질병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VBM에 속한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등이 존재합니다. 델타 바이러스 변이는 VOC에 속하고 VOI, VOHC에 속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WHO에서는 아직 명명하지 않은 수많은 변이를 모니터링 중이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를 VOC로 분류 중입니다. 다음으로 변이된 바이러스의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열린 상태이고 오른쪽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열린 상태입니다. 바이러스의 전파율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수용체와 잘 결합할수록 높아지는데 델타 변이의 경우 스파이크 단백질의 614번째 아미노산이 변이하면서 단백질이 접힌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단백질이 잘 열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용체와의 결합도도 증가하면서 전파성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변이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4가지 변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7번째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아스파라진으로 변이하면 항체와의 결합을 방해합니다. 452번째 아미노산인 류신이 아르지닌으로 변이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의 중화작용을 방해합니다. 614번째 아미노산인 아스파트산이 글라이신으로 변이하면 ACE2 수용체에 대한 결합도가 증가하고 681번째 아미노산인 프롤린이 아르지닌으로 변이하면 퓨린 절단 부위가 변이하여 항체의 항원 인식을 감소시킵니다. 이 그림은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른 변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D614G나 E4A4K와 같은 변이는 다른 바이러스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작용기에 변화가 발생하여 수용체 결합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파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밖에도 공통된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게 되고 아래와 같이 바이러스의 독자적인 변이로 인해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변이에 대해 발표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